여러분들 경매로 돈 벌고 싶으시죠?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고 그리고 경매지를 볼 때 무엇부터 보시나요?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이게 무엇인가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경매를 시작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봤던 게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임차인 현황에서요. 이런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그러면 우리가 흔히 경매에서 권리분석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들은 권리분석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매지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런 물건들도 있어요. 보니까 전입이 있고요. 그리고 뭐요? 자, 대항력 있음. 우리 경매지 볼 때 이 빨간 글자 있으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 경우는 대항력이 있네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봐볼까요? 자, 이렇게. 그럼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죠? 이 임차인이 혹시나 배당을 전부 다 경매라는 절차에서 못 받았을 때 내가 돈을 따로 줘야 되는지, 즉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가장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뭘까요? 네, 예상 배당표입니다. 유료 경매지 같은 경우는 이런 예상 배당표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이걸 봅니다. 자, 배당 금액이 1억 8,500이고 아하, 인수 금액 없구나. 그러면 자, 전액 배당 되지 이 물건은 문제가 없이 안전하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물건을 접근합니다. 그 말은 예상 배당표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상 배당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물건과 예상 배당표를 신뢰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내용을 드릴 거니까 귀를 쫑긋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다가구죠. 예, 다가구는 한 방에 월세로 경제적 자유, 뭐 300만 원, 500만 원을 낼 수 있는 그런 다가구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연식을 확인해 보니까 2020년식, 즉 한 2년 정도 된 굉장히 새 건물입니다. 잘 빠졌죠?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런 다가구를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할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혹시나 있어서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들죠. 여기를 보니까 또 빨간 글씨가 있어. 무서워. 대항력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5명, 자, 5명의 사람들이 보증금을 전부 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가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텐데 배당을 다 받아가는지 돈을 다 못 받아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임차인의 총 보증 금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무엇을 볼까요? 당연하죠. 보통 예상 배당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상 배당표 한번 봐볼까요? 이것이 아까 그 다가구 예상 배당표인데요. 자, 그럼 쭉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무엇이죠? 네, 그렇죠. 빨간 글자. 여기 보니까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인수. 너무 무섭죠. 보니까 이 금액들을 인수를 해야 되고 결국은 얼마의 금액을 인수해야 되냐라고 보니까요. 1억 4,500만 원을 인수해야 된다고 유료 경매제에서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건을 입찰하지 않겠죠. 왜? 경매를 제가 3억에 낙찰 받았는데도 1억 4,500만 원을 결국은 임차인들한테 줘야 되고 더 중요한 부분은 대출을 받을 때 이 1억 4,500만 원을 빼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 말은 제가 만약에 이걸 3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3억이 대출이 다 된다고 해요. 그런데 3억에서 1억 4,500만 원을 뺀 1억 5,500만 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돈이 많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많은 분들이 회피하는 물건이죠. 여기 다시 한번 보니까 또 해놨어요. 자, 조심하세요. 잔액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다가구에서 발생할까?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럼 한번 봐볼까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와 다르게 건물과 토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고요. 이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등기부가 뭐냐면 이런 근저당 가압류라는 어떻게 보면 빚이잖아요. 이런 이 건물을 소유하는 소유주가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렸어요. 이 빚을 줘야 되는, 그리고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자, 이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면 저는 이제 돈 받을 돈들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미리 등기부 등본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들 투자자들은 이런 건물 등기부 등본을 그냥 빚의 목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자,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알겠는데요. 우리가 다가구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살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다가구라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살까요? 자, 우리 다가구라는 건물에서 살까요? 아니면 밑에 그냥 땅에서 살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가구라는 건물에서 1호, 2호, 103호 이렇게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 사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대항력 요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임차인들의 건물이 살기 때문에 건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냐면 이러한 건물 등기부에 있는 말소 기준 날짜와 토지 등기부 등본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따지고요. 그리고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 돈을 받아가는 배당이라는 것을 전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죠. 머리 아파. 임차인들이 돈을 받아가는지 안 갈지 너무 무섭고 어려워.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 100명의 99명의 투자자들은 이런 물건을 패스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는 정확히 공부하고 그리고 배워나감으로써 이런 물건들을 고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만약 공매로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대박이 될 수 있는, 흔히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차인들 다시 한번 볼까요? 임차인들을 보니까 2021년 있잖아요. 아까 말소 기준 권리는 임차인들이 전입한 날짜보다 건물 기준에서는 늦었어요. 그런데 토지 기준에서는 이 임차인들보다 빨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건물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따진다. 이럴 때 이 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금액을 혹시나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예상배당표에서는 1억 4천만 원가량을 우리가 임차인들한테 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실제 그렇게 줘야 되는지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토지에 있는 2018년 그리고 2020년 우리 아까 임차인들의 전입이 2021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보다 빨리 돈을 받아가는 권리라고 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빚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빚을 보니까 9억 6천, 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혹시나 4억에 낙찰 받으면 누군가 9억 6천 더 많이 빨리 받아가서 결국은 이 예상배당표와 같이 1억 4천만 원을 인수 내가 줘야 되구나. 너무 무서워. 이런 물건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자이커 같은 전문가 그리고 함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가구는요. 자, 건물과 토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건물 관련된 빚들이 있고 토지 관련된 빚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판례에 대해서 이거를 누가 가져가자 못 가져가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간단하고 심플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심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금액을 보니까 이 감정가라는 게 부자이커님 감정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 물건을 객관적으로 누군가 이거 얼마예요? 라고 가격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게 감정평가라는 겁니다. 그 누가 할까요? 감정평가사가 하겠죠? 이런 분들이 감정가라고 해서 이거 가격입니다. 토지의 감정 가격을 보니까 가격 보니까 8,57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물의 가격도 한번 볼까요? 건물의 가격을 보니까 이렇게 4억 5천 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전체 토지와 건물을 다 합쳐서 우리가 경매에 나오는 전체 감정 금액이 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5억 3,597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있네. 사용 승인일이 2020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2021년식이니까 굉장히 새 건물이네요. 그러면 이 새 건물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임차인한테 돈을 다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만 잘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 파란색 글씨는 토지 가격, 그 다음에 빨간색 글씨는 건물 가격, 검정색 이 박스는 뭐다? 전체 가격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토지와 건물에 빚들이 있다고 하면 자, 원칙입니다. 토지에 있는 빚들은 토지에서만, 건물에 있는 빚들은 건물에서만 낙찰된 금액에서 가져가라, 배당을 해가라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원칙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가격이 아까 검정색 글씨를 5억 3,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막 000 들어가고 막 하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단위로 제가 끊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나서 토지는 파란색으로 무엇일까요? 자, 8,5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자, 4억 5천만 원 빨간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서 전체 가격은 뭐였죠? 자, 토지 더하기 건물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100만 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쉽게 535라고 할게요. 535 전체 가격은 자, 85 더하기 450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소위 몇 억을 순식간에 벌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물건이 공매로 나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1년에 하나만 해도 3억, 4억 막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계산법이 여기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요. 다가구, 공장, 상가주택, 그리고 근린시설이라는 토지와 건물이 따로 있는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배당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받아갈 돈이 자, 얼마인지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체가 535였어요. 535. 535면 자, 그럼 우리가 토지가 이 535 중에 얼마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봐볼까요? 자, 535 중에 토지가 지금 85를 차지하고 있죠? 85. 자, 건물은 얼마의 비중을, 이거 중요해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535 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450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보죠. 이게 전체라고 생각해요. 전체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는 뚝 잘라서 어때요? 85, 즉 전체 가격의 몇 프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전체 가격의 450이었잖아요. 그러면 전체 가격이 얼마?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별표 100만 개! 100만 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받는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먼저 퍼센테이지를 숫자로 한번 변화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퍼센테이지와 숫자로 변화를 안 하면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아까 토지 분 15%는 퍼센테이지를 숫자로 변화를 하면 0.15가 되는 거고요. 85%는 얼마? 네, 0.85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낙찰을 4억에 받았다고 합시다. 4억에 받았다고 할게요. 자, 중요한 포인트 갑니다. 자, 우리가 4억에 받았으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낙찰 금액이 4억이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15%를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를 퍼센테이지를 숫자로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4억이 되는 거고 곱하기 몇? 0.1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낙찰 금액이 만약에 4억이라고 하잖아요. 몇 프로? 85%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억에 얼마? 0.85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에서 배당을, 빚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천만 원이 되고 건물에서
빚을 걸어놓은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3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정리해드리면요. 토지에서는 6천만 원을 누가? 아까 근저당, 가압류 이런 사람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고, 건물에서는 즉 3억 4천만 원을 배당받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퍼센테이지라고 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할 때 먼저 전체 토지, 건물 중에 토지는 몇 프로, 건물은 몇 프로를 먼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입찰할 금액, 낙찰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15%면 0.15, 그 다음에 85%면 0.85를 곱하면 결국은 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토지, 그리고 건물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토지는 6천만 원이니까 토지 근저당이든 뭐든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아갈 것이고, 건물은 누가 받아갈 거예요?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 4억에 낙찰 받으면요. 어때요? 3억 4천만 원에 누가? 임차인이 배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어떻게 돼요? 전체 배당이 가능해요. 왜? 갑자기 왜요? 1억 4천만 원 인수라며. 자, 임차인 전체 보증금은 얼마예요?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3억 4천만 원의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아가면 어때요? 짠. 임차인들이 배당 받고도 남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런 경매지 예상 배당표가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보통 경매지 예상 배당표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95%는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과 토지가 따로 어떻게 보면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돌렸을 때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어떤 기회? 소위 연봉이 아니에요. 연봉의 5배에서 10배를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이런 배당 관련된 물건을 어려워하니까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배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런 좋은 물건, 이런 정말 새 물건을 경쟁 없이 거의 50%, 공매는 거의 50% 이하에서 이런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인생에서 인생 물건을 낙찰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물건을 공부하고 배당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 강의만 듣고 혼자 자료만 찾고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배우고, 그리고 이번에 경단기, 경매 단기 속성 마스터 과정을 제가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경단기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배당과 그리고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배워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어때요?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경단기는 50명 선착순 한정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